와, 2023년도 이제 4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앞으로 남은 4달간 생길 운명적인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읽기 위해 2023년 전체 흐름을 월별로 궁예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놓쳐선 안 될 중요한 기회도 함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카드 선택 전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영상을 보시면서 잠시만 심호흡을 하면서 긍정적인 감정을 끌어올려 그대의 주파수를 고주파수에 맞춰보도록 할게요. 그럼 카드를 섞고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카드 선택하실 시간 1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신 카드에 해당되는 돌 컬러에 맞춰서 궁예질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돌 컬러에 관한 궁예질은 제가 댓글과 본문에 타임라인으로 설정해 놓도록 할 테니 가셔서 해당되시는 부분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검은 돌 궁예질 시작합니다. 2023년 월별 운세부터 시작해 볼게요. 월별 운세를 말씀드리고 운명적 변화가 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중요한 기회가 나에게 어떤 식으로 올 건지에 대해서 이 4개의 조언 카드들과 함께 2023년의 중요한 키워드들도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올해 1월 보실까요? 1월은 별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를 보시면 아름다운 여인이 강에다가 물을 막 쏟아붓고 있죠? 2개의 물병을 가지고. 이게 뭐냐면 1월은 여러분이 어떤 일이나 공부에 굉장히 열중했던 시간이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아낌없이 헌신한다. 그러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쏟아붓고 돈을 써야 한다면 돈도 아낌없이 투자했던 때였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월은 저스티스 카드가 떴네요. 2월에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셨나요? 아니면 법적인 어떤 문서 계약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뭔가 내가 커다란 결정을 내려서 이거를 외부적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속으로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결심을 하고 행동에 옮긴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혹은 법적인 문서 계약을 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월은 어떨지? 3월엔 전차 카드가 떴네요. 아무래도 이 2월의 이 결정 이후에 열심히 일을 추진하고 여기저기 이동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이 전차라는 카드가 과거에 이 교통수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걸어다니면 너무 느리니까 이제 이런 전차를 타고 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3월엔 특히나 역마살이 낀 듯이 내가 많은 이 외부적인 뭐 이동이 있었다, 외근이 많았다, 혹은 뭐 이게 어떤 장소의 이동이 아닌 위치적인 상승일 수도 있다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만약에 회사에 다니시는 분이라면 이 계약을 통해서 승진을 해서 이제 내가 승진한 그 당당한 모습으로 이렇게 막 다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4월 카드 볼게요. 4월은 타워 카드가 떴네요. 이 타워라는 게 뭐냐면 바빌론의 탑을 얘기하는 건데, 예전에 이제 사람들이 나도 이제 하늘의 권위에 도전하겠다, 나도 신이 될 수 있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하늘 끝까지 탑을 쌓아 올리는데, 그걸 본 신이 노해서 이 탑을 쳐내리면서 이 사람들이 막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아무튼 이 카드는 어떤 내 상황의 역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기존에 살던 곳에서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회사 이직을 하거나, 학교를 편입해서 옮기거나, 뭔가 장소에 큰 변화가 있다,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또 해외라는 그런, 그러니까 해외, 외국 그런 의미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잘 다니던 회사를 때려친다기보다는 뭐 해외로 발령이 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를 뭐 교환학생을 간다든지, 뭐 그런 어떤 큰 외부적인 물리적인 변화? 약간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변화가 뭔가 당장은 나에게 실망을 주거나 좌절을 주는 변화였다고 해도, 사실은 이게 상황이 나아지는 과정이었음을 나중에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자, 5월 카드 볼게요. 5월은 완드 에이스 카드가 나왔네요. 이거는 이제 이 어떤 그 외부적인 어떤 이런 변화, 역전을 통해서 내가 가지게 된 나의 주관을 밀어붙이는 시간이 되겠네요. 한마디로 이 지팡이 몽둥이를 잡고 막 내가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 후에 새로운 시작을 주도하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때 뭔가 당장은 실질적으로 얻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5월에 진짜 열심히 밀어붙이면 하반기에 그것이 좋은 결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 6월 카드 볼게요. 6월 카드. 달 카드가 떴네요. 이거는 뭐냐면, 뭔가 이제 낮에는 멀쩡하게 잘 일하다가 밤만 되면 고민과 걱정이 많이 드는 그런 시기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주로 뭐 가족에 대한 고민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내 연인이나 뭐 파트너나 뭐 그런 뭔가 가까운 사람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 걱정이라는 것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걱정의 80%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한 것들이고, 나머지 20%는 과거에 대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들에 대한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내가 걱정에 집중하는 것은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일 뿐이라는 그런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상반기 운을 봤고요. 그러면 다음 하반기 운도 읽어보도록 할게요. 7월은 여자 교환 카드가 떴습니다. 이거는 뭔가 1월이랑 연결이 좀 되는데요. 이때도 되게 열심히 뭔가 노력하고 공부하고 뭐 그런 달이에요. 특히 7월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성과를 잘 볼 수 있는 때이기도 해요. 내 마음이 착 가라앉으면서 집중이 잘 되는 시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뭔가 새롭게 시작한 일들을 진행시키면서 내가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뭔가 굳이 이게 딱 공부에 막 집중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이게 제너럴 리딩인 만큼 뭔가 조금 폭넓게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때는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하면 좋은 멘토를 만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근데 굳이 좋은 멘토가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막 유명인들을 만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 유명인들이 쓴 책들을 읽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내가 되게 큰 감흥을 받아서 막 인스피레이션 엄청 받는다. 약간 그런 것으로도 이제 이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8월달 볼게요. 8월달에도 에이스 오브 소드 카드 나왔는데, 8월은 나의 내면에서
나만의 칼을 다시 빼들어 새로운 결심을 하는 때입니다. 뭔가 2월 달에 했었던 결정과 이어지는 그 다음 단계의 결심인 것 같아요. 뭔가 발전적인 그런 느낌의 결심을 또 하시게 됩니다. 어땠을까 궁금하네요. 자, 그럼 이번 달 9월 볼게요. 9월. 거꾸로 매달린 사람 나왔네요. 정신적으로 좀 스트레스가 있으실 것 같아요. 뭔가 사실 그동안 되게 열심히 정진하고 뭐 변화도 있었고 뭐 또 의지를 다지고 또 결심을 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좀 많이 당연히 이제 스트레스가 몰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기계가 아니니까요. 근데 사실 이런 때는 너무 나 자신에 대해서 몰아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수면도 충분히 취하시고 잘 먹고 휴식을 취하면서 다음 순간을 위해서 좀 쉬어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마 내가 의도치 않은 소비가 막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쓴 돈도 아닌데 내가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생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차라리 내가 가까운 사람들한테 베푸는 게 좋아요. 어차피 쓸 돈, 나갈 돈인데 그럴 거면 내가 아끼는 사람들한테 베푸면서 이제 덕을 쌓는 게 낫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대가 하는 일들이 뭔가 단기적으로 탁 치고 빠진 일이 아닐 거예요. 장기적으로 조금 일을 해야 되는 장기 프로젝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적어도 1년은 이게 집중을 해야 성과가 보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단기적으로 나오는 성과에 막 일희일비 하면서 막 나를 쏘지 말라는 뜻이죠. 정신적으로 막 나를 몰아붙이지 말고 이럴 때는 바람도 좀 쐬고 그렇게 해서 조금 편안하게 좀 흘려보내시는 달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0월달 볼게요. 10월달 태양 카드 뜨네요. 여러분, 태양이라는 것은 만물의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뭔가 이 굉장히 높은 주파수의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좋은 시기가 다시 왔네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그 4월에 있었던 이 역전된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했었던 어떤 그런 고민과 뭐 그런 고뇌의 시간들이 이때 이제 보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나와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고 그들과 함께 이제 즐겁게 일하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고 특히나 이제 무언가를 뭔가 창조하거나 창의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되게 참 그런 일에 참 좋은 때입니다. 이럴 때는 그냥 열심히 일하세요. 저번 달, 그러니까 9월달 쉬었잖아요. 10월달 달려야죠. 일하는 것마다 돈이 드는데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때 혹시 여행 가실 그런 일들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행운도 같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게 출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 더운 지방이나 그런 쪽으로 출장을 가거나 해도 뭐 되게 좋다. 이때 여행 갔다 오면 참 좋다. 약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11월. 여러분 보세요. 에이스 오브 펜타클 카드 떴네요. 큰 돈이 들어오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어떤 노력한 일에 대해 결실을 보는 시기예요. 큰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뭐 뭔가 금전적으로 이거는 좀 재물운이 되게 좋다. 그동안 정진해 온 것들에 대한 보상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축복 미리 드리겠습니다. 자, 12월은 자, 11월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지그시 바라보면서 이제 혼자 좀 고민의 시간을 많이 가질 것 같은데요. 뭔가 이제 뭐 만족하는 것도 있고 뭔가 내가 앞으로 이걸 어떤 식으로 더 쭉 꾸준히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내실을 다지면서 이제 앞으로의 전략을 짜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떠들썩한 연말일 텐데 뭔가 나는 좀 혼자서 조용히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조용히 혼자 보내고 생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이 은둔도사라는 카드는요. 현명하시고 한 분야에 대해서 마스터한 그런 전문가라는 의미도 있는데 뭔가 이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쨌든 1년 동안 쭉 이제 이렇게 막 성장해 오고 공부해 오고 뭐 도전해 보고 약간 그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한층 성숙해진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올 운명의 변화는 무엇인지 그 변화를 통해 올 중요한 기회를 잡기 위한 조언도 볼게요. 자, 이 카드는 뭐냐면요. 필란트로피라고 해서 박애라는 뜻을 지닌 그런 카드입니다. 박애주의자라는 말 있죠? 그러니까 올해는 그대 안에 어떤 박애적인 면을 끌어올려 남을 도와준다면 그대에게 운명적인 변화가 온다고 하네요. 뭔가 나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단기적으로 추구하는 것보다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내 개인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길이 결국 나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카드가 얘기하네요. 자, 그 다음 카드. 헬륨 카드 나왔네요. 이 헬륨 카드는 그 풍선에 넣는 헬륨 가스 있잖아요. 그걸 의미하는데요. 이게 사실 헬륨이라는 게 예전 원시 시대부터 이 시간이 시작될 때까지 보이지 않는 우주를 막 횡단하다가 지구로 태양광선을 타고 들어와 수소와 함께 바다를 탄생시켰다고 해요. 바다라는 것은 어머니와 같은 의미이죠. 모든 생명의 근원이니까요. 역시 이 박애라는 카드랑 연결이 되면서요. 전 인류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 즉 인류애를 가지면서 뭔가 내가 사람들에게 자비롭고 여유롭게 대해주면 그것이 중요한 기회와 연결될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칼라 카드는 뭐가 나올지. 알록달록한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는요. 올해 전체적인 에너지의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고주파로 싹 올라가는 것을 의미해요. 이 헬륨이랑 연결돼서 이렇게 쫙 올라가는 그런 뭔가 알록달록한 풍선이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연결할 수 있는데 뭔가 즐겁고 흥겹고 발랄하고 열정적인 그런 에너지,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가 느껴지고요. 뭔가 올 한 해가 참 바빴고 다양한 활동을 즐기고 계실 것 같아요. 단점은 좀 산만해질 수 있다는 건데 그만큼 내 주의를 빼앗는 재밌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겠죠? 항상 긍정적이고 발랄하면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그대에게 운명의 변화를 이끌어줄 것이고 좋은 기회로 연결해 준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조언 카드 한번 볼게요. 에고 카드 나왔네요. 이것은 뭐냐면 그대 스스로와 뭔가 세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거짓됨 그리고 문제가 되는 그런 믿음들이 뭐냐고 카드가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당신의 진짜 진실과 진짜 자아는 뭐냐 그거를 탐구해라. 그대의 진실과 일치되지 않는 그대에 대한 인식을 벗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그런 게 있죠. 내가 외부의 기대에 따라서 살고 있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부모님의 기대, 선생님의 기대, 그런 주변 사람들이 너는 뭘 하면 좋겠어? 너는 뭐가 어울려? 근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나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건 나만 알아요. 그걸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죠? 내가 아닌데?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짓된 외부가 결정해준 그런 의도를 그냥 그런 의도에 의한 인식을 벗어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가면이 무엇일까? 내가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쓰고 있는 내 가면. 난 사실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일부러 되게 다정한 척하고 난 사실 아닌데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면을 벗고 나의 진짜 참 나를 인지한다면 운명적인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어떤 외부의 시선과 뭔가 기대가 아닌 그냥 내가 진짜 원하는 일을 하세요. 나의 영혼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즐거워지면 저절로 즐거운 변화가 끌려올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뭔가 내 인생에 있어서 운명적인 변화가 올 가능성이 높은 달을 한번 볼게요. 아마도 이 4월달 그리고 10월달인데요. 특히 10월이 굉장히 기대해 볼 만하네요. 올해 4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앞으로 남은 4달을 멋지게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녹색돌 궁유질 시작합니다. 2023년 월별 운세부터 시작해 볼게요. 월별 운세를 말씀드리고 운명적 변화가 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카드들과 함께 2023년의 중요한 키워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올해 1월입니다. 여행자 카드가 나왔네요. 어디 메인 곳 없이 즐겁게 뭐 정처 없이 떠도는 느낌이에요. 뭔가 장기간 여행을 떠났거나 출장을 길게 떠났거나 멀리 가는 느낌이고, 그게 아니라면 내가 뭔가 어디에 맨날 뭐 나가더라도 마음이 딱 자리 잡지 못하는 그런 시기였네요. 자, 2월달 마법사 카드. 이 마법사 카드는 뭔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카드의 탁자의 다리를 보시면요. 하나, 둘, 셋. 세 개밖에 없죠. 뭔가 이 처음 시작은 당연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함도 느껴지지만 그래도 이 탁자에 올려진 여러 가지 다채로운 이 뭔가 사물들을 봤을 때 뭔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생겨 이거저거 다 시도해봤던 시기인 것 같아요. 3월 카드 볼게요. 3월은 전차 카드가 떴네요. 전차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이동수단이었어요. 장소에서 장소를 이동하는 그런 이동수단. 그러니까 어떤 장소의 이동, 위치의 이동. 그러니까 뭐 내가 어떤 시작한 일들에 대해서 열심히 달리면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알아보고, 뭐 여기서도 일해보고 저기서도 일해보고, 뭐 알아보러 다니고 정보를 얻으러 다니고, 뭐 그런 역마살이 낀 듯이 되게 이동이 잦았던 때가 3월이고, 그리고 이거는 일을 열정적으로 추진하면서 내 위치도 같이 어떻게 상승하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역동적이고 즐거운 열정적인 어떤 한 달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4월은 타워 카드가 떴네요. 이 타워라는 것은 이게 바빌론의 탑인데요. 인간들이 과거에 신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탑을 막 쌓아 올려요. 하늘 끝까지. 그걸 본 신이 노해서 탑을 내리치고, 그래서 사람들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거는 내가 지금 있는 어떤 상황의 역전을 의미합니다. 지불이 이사할 수도 있고, 이직을 할 수도 있고, 그 전에 상황이 뭔가 역전되는 거 있죠? 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해외라는 뜻도 있는데요. 뭐 이때 해외를 나갈 수도 있어요. 좀 오래 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해외 발령을 나간다든지, 아니면 뭐 주재원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뭐 교환학생으로 나간다든지, 뭐 그런 뭐 되게 커다란 내 인생의 변화가 있었던 시기다. 혹은 그 전에 뭐 회사를 이직을 한다든지, 뭔가 일을 하는 일이 완전 막 바뀐다. 부서 간의 이동도 뭐 해당이 되고요. 뭐 여러 가지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5월 카드. 5월은 여자 교환 카드가 떴는데요. 내가 어떠한 큰 변화를 겪었기에 이제 조금 딱 멈추고 내 자신의 내실을 다지면서 내면에 집중하고 뭔가 공부를 하는 시기가 되겠어요. 이때는 어떤 분야든 공부하면 좋은 시기예요. 내가 학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직장을 다니면서도 뭐 내가 따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분야에 대해서, 일하는 분야에 대해서 더 깊게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다른 분야에, 내 흥미 있는 분야에 대해 공부를 한다든지,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그냥 뭔가 어떤 공부든 하시면 좋은 시기였다. 되게 결과가 좋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공부할 때 좀 이렇게 집중력이 강해지면서 공부가 딱딱딱 잘 되는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딱 그런 시기였어요. 자, 6월 카드 볼게요. 6월 카드. 부활. 저지먼트 카드가 떴네요. 이 카드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좋은 소식을 듣거나 제안을 받는 그런 카드예요. 그러니까 뭐 좋은 정보를 얻어서 뭐 그런 점들을 적용해서 내가 하는 일들이 탁탁탁 잘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그런 카드입니다. 자, 이렇게 올 2023년 상반기 월별 운세 받고 이제 하반기 운세 보도록 할게요. 자, 7월은 에이스 오브 스월드 카드가 떴네요. 이거는 어떤 나 자신이 뭔가 내 내면에서 어떤 결심을 내리는 때예요. 그러니까 뭔가 1월의 여행 또는 방황에서 내가 얻은 어떤 그런 아이디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체화를 해야겠다고 결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내가 진짜 내 자신에 대해서 이제 진짜 뭐 원하는 걸 하겠다,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이게 맞는 것 같아, 뭐 그럴 수도 있고, 직관적으로 내가 결정을 내린다, 그런 카드입니다.
8월 카드. 8월은 에이스 오브 컵인데요. 이 컵 위에 집이 올려져 있고 물이 막 새나가고 있죠. 깨진 컵 사이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안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내가 뭔가 큰 돈이 나갈 수도 있고요. 근데 큰 돈이 나갈 거면 어차피 돈이 나가니까 뭔가 현명하게 쓰는 게 낫잖아요. 뭐 투자를 해도 좋고 차라리 돈이 나갈 거면 그냥 투자를 해버리던지 아니면 뭐가 됐든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막 돈을 막 쓴다. 차라리 그게 낫죠. 어차피 돈이 나갈 건데. 그러고 아마도 이 7월의 결심에 연관돼서 돈이 지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뭔가 예를 들자면 내가 어떤 사업을 하기로 결심했고 거기에 따른 돈을 썼다, 투자한다. 그건 좋은 거죠. 그리고 이게 돈이 나가는 게 아니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감정적으로 좀 감정 소모할 일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감정을 좀 다치고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가 됐든 나간 것은 또 들어오거든요. 나가면 채워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크게 얻으려고 했을 때 내가 기존에 진 것들이 있으면 내가 기존에 진 것들이 있을 때는 이거를 진 손으로 뭘 더 받을 수 있겠어요. 이거 지고 있는데 이거 내버려야죠.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 버려야지 다른 내가 원하는 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에너지라는 것은 모든 것은 에너지이고 에너지라는 것은 순환한다.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갖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환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착각하는 걸 수는 있죠. 그런데 영원히 내가 가질 수 있는 건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려놓는 마음이 항상 있다면 이런 손실과 상실의 시기에 좀 마음이 편해지죠. 내가 내보낼 만큼 또 들어와. 어차피 들어와. 근데 그런 마음이 진짜 들어오게 한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다음 카드. 이거 봐요. 9월 카드. 너무 좋네요. 태양 카드 떴어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 차서 내가 열정과 활력이 넘치는 시기가 막 오는 거예요. 이때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나를 도와주는 주변 사람들도 있고 그들과 함께 즐겁게 일할 수 있어요. 즐겁게 일하면 결과 당연히 좋겠죠. 그러니까 즐겁게 일하고 좋은 결과도 기대할 수 있고 그리고 이때쯤에 뭔가 태양이 뜨거운 지역으로 여행 갈 수도 있어요. 해외로 여행을 먼 곳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참 좋다. 그렇게 여행 가면 참 좋아요. 되게 즐거운 기억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10월 카드. 네. 10월 카드 또 칼을 빼드네요. 이때 이어서 또 칼을 빼드네요. 뭔가 또 내가 여기서 또 발전된 어떤 결심을 합니다. 뭔가 여기서부터 역전된 이후에 내가 결심하고 또 결심하는 걸로 봐서 이 점점점 뭔가 진행이 되는 느낌인데요. 실제로 이걸 보시는 분들은 어떨지 참 궁금하네요. 자, 11월 카드 보겠습니다. 11월 카드 여왕 카드 떴어요. 여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공부가 됐든 일이 됐든 그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이 여왕은 되게 야무지게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숫자에도 능하고요. 회계도 잘하고 뭔가 시스템적으로 조직 관리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게다가 이 여왕은 자기 스스로 품위 유지를 해야 돼요. 언제나 아름다워 보여야 되잖아요, 여왕은. 근데 이게 나왔다는 거는 그대가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내가 품위 유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롭다. 뭔가 그런 여유롭고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안정적이고. 아무튼 좋은 카드입니다. 자, 그러면 올해 마지막 12월. 네, 12월 카드 템퍼런스 절제 카드가 떴습니다. 뭔가 나에게 감정의 기본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와요.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절제하는 거예요. 이 여자도 이제 양손에 물병을 들고 이제 물을 여기서 저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뭔가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절제하는 거예요. 감정이 됐든 돈이 됐든. 뭔가 그런 외부적인 상황, 내가 절제를 할 수 없는 충동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좀 캄다운 하면서 이거를 절제하는 것.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뭔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대비하는 거죠. 앞으로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나쁘지 않아요.
자, 이렇게 1년 운세를 대략적으로 봤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올 운명의 변화는 무엇인지, 또한 그 변화를 통해서 뭔가 그런 나에게 다가올 중요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조언도 한번 볼게요. 자, investor 카드가 나왔어요. 투자자. 이것은 그대의 능력과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에너지를 가져다주는 기인 같은 인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한테 투자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제 그들이 성공한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을 도와주거나 조언을 해주거나 서포트를 해줄 거예요. 근데 기억하셔야 할 것은 그들이 그 이상을 돌려받길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은 이 도움을 이용을 해야죠. 내가 뭔가 이런 운명적 변화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올 것인지는 이제 추가적으로는 더 이게 보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도 이 사람을 장점을 취하고 단점은 최소화하도록 해야겠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뭔가 다음 카드를 또 볼게요. 와, 아르세닉 카드는 이제 비소라는 카드입니다. 비소는 독성이 있는 화학 물질이에요. 이 카드 속의 이 남자는 뭔가 이 삶을 좀 치명적인 뭔가 환상의 늪으로 이제 끌어들이고 뭔가 삶을 뭐 부패시키려고 하고 뭔가 그런 독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독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독은 이제 약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는 거냐면 이 강력한 효능을 가진 비소를 나한테 독이 안 되도록 쓰면 되죠.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보호장치를 확실하게 가져가려면 가장 좋은 건 그들이 하는 애매한 말들, 모호한 조건을 항상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내 말 조심하고 조심하면 사실 내가 잃을 게 없죠. 내 약점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잃겠어요. 그러면 다음 칼라 카드를 또 보면서 다시 같이 얘기를 이어볼까요? 카키 그린 카드. 이 도움을 주는 사람의 성향이 나온 것 같은데요. 뭔가 기존에 편안하고 안정되며 친밀한 관계였던, 뭔가 오래 알고 지냈던, 오래도록 알고 지냈던 인연이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거나 나한테 이제 들어오려고 해요. 근데 그것 또한 주의하거라. 그거고요. 그렇다면 마지막 조언 카드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러브가 나왔네. 자, 러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드러움과 배려, 그리고 헌신이 사실 이 모든 갈등을 다 해결하는 답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라는 걸 알고 있나요? 모든 종교가 얘기해요. 우리 모두는 하나라고. 뭔가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스스로 이해하면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어차피 같은 사람이니까 내가 먼저 그렇게 양보해야 되는 거고 어차피 다 하나니까 그렇기에 사랑으로 상대방을 바라봐라. 어차피 하나니까. 이게 사랑이나 이 러브라는 카드는 그런 카드예요.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것으로 세상을 이해해라. 그러면 내 삶에 운명적 변화가 오고 중요한 기회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독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양날의 검과 같은 투자와 도움들을 내가 차라리 이거를 내 스스로 가져간 어떤 개인의 이익을 좀 내가 내려놓고 이거를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그거를 이제 사용을 한다면 도리어 세상이 여러분을 채워주겠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치를 주고 세상을 더 낫게 하면 반드시 그 이상 돌아와요. 성공한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그걸 못해서 우리가 성공을 못한 걸 수도 있어. 아무튼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도움이 손길이 오고 이들은 나에게 목적을 가지고 접근해. 그리고 독이 될 수도 있어. 그리고 이들은 내가 오래 알고 지냈던 사람일 수도 있어. 그만큼 신뢰와 편안한 감정을 이용해서 나한테 접근해. 하지만 나는 이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자. 이 사람들이 나한테 주는 것들을 이용해서 세상을 더 낫게 바꾼다면 세상이 나를 도울 것이다. 더 큰 것을 얻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오는 시기를 볼게요. 이 변화가 오는 어떤 그 변화가 느껴졌던 시기 첫 번째 4월 그리고 두 번째 10월 아마 9월 10월 요 하반기가 굉장히 중요해. 이번 달과 다음 달 이때쯤에 아마 느끼는 바가 많으실 거예요. 그때쯤에 나한테 중요한 기회가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되고 일단 뭐랄까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나한테 이렇게 누군가가 나한테 투자를 한다는 것은 도움을 주겠다고 다가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이 좀 부럽기도 하네요. 네. 아무튼 남은 4달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한 해가 되길 축복하면서 녹색돌 궁예질 마치겠습니다. 하얀돌 궁예질 시작합니다. 2023년의 월별 운세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월별 운세를 말씀드리고 운명적 변화가 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카드들과 함께 2023년의 중요한 키워드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올해 1월 카드예요. 1월 황제 카드가 떴죠? 이거는 올해 자체를 뭔가 안정적으로 시작하시는 모습이 보여요. 작년에 되게 노력을 많이 하셨나 봐요. 황제라는 것은 뭔가 안정적으로 내 자리를 잡는다. 만약에 학생이시라면 지금 하고 계시는 공부가 안정적으로 궤도에 오름을 상징하고요. 회사원이시라면 이미 부서 내에 장급의 역할을 맡고 계시거나 실무자로서 탄탄한 역량을 발휘하고 계시거나 뭔가 주변에서 인정을 받고 계시는 모습이 보이네요. 사업을 하신다면 안정적으로 딱 자리 잡은 모습이 보여집니다. 2월 에이스 오브 펜타클 떴어요. 2월은 큰 돈이 들어오는 때이네요. 무언가 보너스 같은 의미의 큰 돈이 들어와서 꽤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아요. 고정 수입 외에 큰 돈이 들어오는 뭔가 재물운이 상승하는 때였습니다. 자, 3월 카드 볼게요. 3월 태양 카드. 태양 카드는 뭔가 내가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면서 활기차고 뭔가 열정이 넘치고 주변 동료들과도 협업이 잘 되고 뭔가 같이 성장하는 되게 열심히 이제 즐겁게 일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좋네요. 뭔가 이런 큰 돈을 받은 것이 계기가 돼서 영감을 얻었는지 뭔가 되게 동기부여가 돼서 활기차게 잘 살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4월. 4월도 태양 카드가 떴네요. 와,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 노력이 쫙 지속되네요. 뭔가 굉장히 큰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상반기 되게 좋은데요? 황제로 시작해서 큰 돈을 얻고, 또 태양. 와, 되게 열심히 전진하는 모습이 보여요. 이게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그럼 5월 카드. 5월도 태양 카드 떴네요. 야, 이거는 진짜 한 3달 동안 이렇게 막 창조의 에너지로 막 타오르는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이 3달 주변 동료들과 함께 공부를 하건 일을 하건 열심히 열정적으로 활동하셨던 그런 시기였을 것 같아요. 이 3달 동안. 그리고 이렇게까지 되면 이 3달간 아마도 뭔가 해외로 장기 출장을 떠나거나 연수를 떠나거나 그런 느낌이 이제 강하게 드는데요. 만약에 외국에 있지 않았다고 해도 그만큼 열심히 즐겁게 3달 동안 활동하시면서 열정적으로 목표를 향해 정진하셨을 것 같아요. 와, 그럼 6월은 어떻게 나오나? 6월. 이거 봐. 부활 카드 떴잖아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흘 뒤에 천사가 사람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알리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나한테 주는 메시지. 그런 뭔가 나의 그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정진했던, 열심히 공부하거나 그런 정진했던 나의 성과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나 정보를 듣는 때가 되겠습니다. 훌륭하게 평판이 나서 뭔가 소문이 좋게 나가지고 뭐 내 사업이 더 끌어올려진다든지 아니면 직장 내에 내 평판이 너무 좋다든지 막 추천을 받고 아니면 뭔가 쟤는 뭔가 되게 공부 되게 잘한다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되게 좋게 얘기하던지 그런 내 위치가 이렇게 격상하는 거 있잖아요. 격상하는 그런 좋은 소식이 외부에서 들리는 모습이에요. 내가 하는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면서 점점 이게 더 발전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집니다. 7월 카드 볼게요. 7월은 이제 별 카드가 나왔어요. 이거는 뭐냐면 뭔가 내가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희생과 헌신을 다 하는 모습이에요. 돈을 써야 한다면 돈도 아끼지 않아요. 막 아낌없이 투자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자, 8월 카드. 8월은 3개의 카드가 나왔네요. 월드. 아주 좋은 카드예요. 거의 이거는 이 원한의 여성은 완벽주의자인데요. 왜냐면 여기 다 가졌거든, 자기. 얘는 안 가진 게 없는 완벽주의자입니다. 모든 걸 가졌어요. 이거는 또한 이제 되게 아름다운 곳에서 살고 있다. 아름다운 곳을 바라본다. 그런 의미도 있는데요. 아름다움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뷰티, 패션, 아니면 인테리어, 아니면 예술가, 그림 그리는 사람들, 음악 만드는 사람들, 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더 좋은 카드예요. 완성형에 가까워졌다. 일적으로 완성을 향해 거의 왔다. 학업에 있어서도 성취도가 거의 완성에 근접했다고 보는 완성 직전의 카드입니다. 자, 그러면 9월 카드. 9월 왜일까요? 큰 돈이 나가거나 그런 카드인데 내가 뭔가 투자를 크게 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좀 크게 쓴다든지 이번 달에 뭔가 돈 좀 쓸 일 있으시겠는데요? 근데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어차피 이거는 꼭 써야 될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나간 만큼 혹은 그 이상의 돈이 나중에 들어와요. 이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만약에 나는 돈 쓸 게 없는데요. 이런 분들은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뭔가 내가 크게 감정을 다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까운 사람 배신, 뒤통수, 아니면 이별, 그런 내 감정을 크게 흔드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닌 게 지금 이렇게 좋은 흐름에서 갑자기 이런 일이 나온다는 게 뭐냐면 이런 좋은 기운이 왔을 때 내 안에 부정적인 거를 밀어내는 거거든요. 더 좋아지려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새술은 새포대에 담아야죠. 헌술은 새포대에 담을 수 없죠. 새술 또한 헌포대에 담을 수 없듯이 내가 그릇이 바뀌는 과정인 거예요. 이렇게 좋은데 갑자기 이게 왔다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필연적으로 겪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으면 그래 내 그릇이 더 커지려나 보다. 그렇게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좀 힘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내려놓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더 좋아지려고 그러는 거니까. 자, 그러면 10월 카드. 자, 10월도 이제 보면 템퍼런스, 절제라는 카드가 떴어요. 아무래도 이때 썼던 뭔가 그런 큰 돈이 됐든 아니면 감정적인 소모이든 간에 내 스스로를 좀 절제하고 이렇게 내실을 다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좋은 거예요. 균형을 맞춰야죠. 이게 균형이 완전히 갑자기 확 쏠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맞추는 과정인 거예요. 그런 조율의 어떤 그런 시기가 있겠고요. 자, 11월. 네, 11월 거꾸로 매달린 사람 나왔습니다. 자, 이건 뭐냐? 내가 정신적으로 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을 하게 되거나 혹은 그런 일을 겪게 된다. 뭔가 내가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과 좀 관계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내가 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의미 없는 돈이 막 빠져나갑니다. 내가 쓴 것도 아닌데 그냥 막 돈이 막 빠져나가. 이럴 때는 조금 정신적으로 내가 안정을 취해야 돼요. 근데 사실 이럴만도 한 게 여기 상반기에 너무 달렸어.
그냥 쭉 달렸어. 그러면 이때쯤에 좀 내가 지칠만도 하죠. 너무 열심히 살았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쉬어간다. 그런 의미로 역시 내려놓음의 자세로 지내면 됩니다. 자, 12월 카드 볼게요. 자, 12월.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오네. 남자 교환 카드 나왔네. 이것은, 자, 이 황제랑 같이 볼게요. 황제 4번 카드, 남자 교환 5번 카드입니다. 이 두 황제는 달라요. 다릅니다. 이것은 뭔가 3차원이라면 이게 4차원이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이 1년간을 통해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는 모습이에요. 이때는 어떻게 보면 나랑 내 가족만 알았다면 이때는 뭔가 내가 더 그 이상을 보는, 더 큰 것을 보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아주 큰 변화. 12월의 변화에 대해 생각하게 돼요. 앞으로 내가 조금 더 잘 살고 내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기 위해서는 더 큰 변화를 가야 되고 모험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게 앞에 두 제자가 있는데요. 교황의 제자죠. 근데 이거는 내가 두 가지의 방향으로 옵션을 두고 더 넓게 본다는 거예요. 이 황제라는 것은 국내파, 남자 교황은 해외파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무대를 바꾼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좁은 세계 안만 보다가 조금 더 넓은 세계로 나가겠다라는 결심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만약에 학생이라고 했을 때 나는 국내파 대학생이었는데 나는 이제 해외로 나가서 더 큰 물에서 난 놀아보겠다.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내수만 했다면 이젠 해외 쪽으로도 뭔가 더 이거를 뭐 뻗어나가겠다. 유통을 더 뻗어나가보겠다. 그런 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는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확 트여버리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인생의 정답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는 거예요. 인생이 굳이 A라는 답으로 가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음을 알고 있고 오히려 B나 C로 갔을 때 더 내가 원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음을 아는 그런 유연성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변화를 추구하게 되는 거고 다음 한 해는 내가 좀 더 다른 마음으로 살아보겠다라고 결심을 하시는 시기인 거예요. 이거는 내가 정한 답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온 직관이에요. 이 천사가 내리는 메시지와 연결되면서 내가 어느 순간 깨닫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이 1월의 황제보다 다른 차원으로 성장한 남자 교황이 되었다는 것은 좋은 거죠. 내가 올 1년을, 올 한 해 정말 뜻깊게 보낸 거예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올 운명의 변화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올 중요한 기회를 잡기 위한 조언도 보도록 할게요. 자, 보드 오브 디렉터 카드가 떴어요. 이거는 이사회예요. 이사회. 회사의 이사회는 현재 목표만큼 전체적인 균형을 신경 쓰는 사람들이죠. 뭔가 이 사람들은 나무보다는 숲에 집중을 하고 단기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에 집중을 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회사의 가치에 되게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런 넓은 그런 탁 트인 시야를 가지는 것이 여러분의 운명적인 변화와 중요한 기회를 캐치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자, 다음 카드는 뭐가 나오려나? 이거 좀 어려운 카드인데. 이게 뭐냐면 Seaborgium이라는 카드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를 뭐 원자를 설명하면 너무 어려워서 설명하기가 힘들지만 어쨌든 대략적으로 이 카드는 뭐냐면 어떠한 그룹에 속한 뭔가 사람들끼리의 비밀 공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나 공부에 관련된 모임에 가서 뭔가 좀 그들과 친해졌을 때 되게 좋은 정보를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운명의 그런 변화와 중요한 기회가 이 정보에서 연관이 되어 있다. 되게 치명적인 비밀 정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비밀 정보가 남한테는 이게 뭐야? 이러고 별거 아니야 하고 생각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나한테 되게 와닿는 정보 있잖아요. 그런 거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렇다면 컬러 카드. 컬러 카드 네이비 2번 나왔네요. 네이비 2번 카드는 되게 이성적이고 냉철한 사고로 상황을 바라봐라. 그리고 그런 시야로 해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뭔가 애정이나 인간관계에서도 신중하면서 냉정하고 침착하게 가는 것이 오히려 낫다. 감정적으로 가지 말아라. 그런 뜻이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조언 카드. 내비게이트 카드 떴네요. 내비게이트. 와우. 야, 이거 참 좋은 카드인데. 이거 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성공을 향한 내비게이션이 이미 작동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대가 하는 모든 계획 과정이 결국 원하는 목적지로 간 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막 이렇게 겪었다고 해서 내가 힘들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이게 다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는 여정일 뿐이고 필수적으로 겪어야 이렇게 남자 교황이 되는 거거든요. 황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돈도 받고 뭐 일도 열심히 하고 소식도 듣고 뭐 또 공부하고 또 내가 그 완성되고 근데 큰 돈을 썼고 뭐 절제를 하고 뭐 힘들고 근데 결국 남자 교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 목적지를 향한 여정이다. 그러니까 일희일비하지 말아라. 필수적으로 겪는 과정이다. 이거 다 겪으면 남자 교황 된다. 그러는 거거든요. 아무튼 2023년에 남은 4달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으시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할게요. 여기서 하얀돌 궁예질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럼 빨간돌 궁예질 시작합니다. 2023년 월별 운세부터 시작해 볼게요. 월별 운세를 말씀드리고 운명적 변화가 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카드들과 함께 2023년의 중요한 키워드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올해 1월 카드는 포스 카드가 떴어요. 그러니까 힘 카드인데요. 이게 뜬 거 보니까 뭔가 1월부터 나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어떤 일에 몰입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 카드의 여성이 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사실 사자입니다. 사자를 막 쥐락펴락 할 정도로 힘이 넘쳐나고 에너지가 넘쳐났던 시기이신 것 같아요. 자, 2월 카드 볼게요. 2월 디아블로 악마 카드 떴네요. 악마는 사람을 현혹시키는데 능하고 유혹을 잘하죠. 자신의 분야에서 사람들을 설득을 잘 한다는 거. 그러니까 내 의도에 맞게 이제 조종을 잘 한다는 건데 그건 바로 여러분의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모든 일은 사람과 사람이 합니다. 그 능력으로 내가 인정도 받고 있고요. 특히 악마가 2발로 밟고 있는 게 이게 황금손 단지인데요. 그러니까 뭐 그대의 능력으로 돈도 잘 벌었다. 그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특히 만약에 창조적인 분야에 뭐 예술적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특히 능력 발휘를 잘 하셨을 것 같아요. 자, 3월 카드 볼게요. 3월 3개 카드 났네요. 월드 카드. 자, 이 원한의 여성은 이 여자는 말이죠. 이 모든 걸 다 가진 여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3월은 그대에게 있어서 완벽한 시간이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진. 나는 연인도 있고 일도 잘 되고 뭐 하는 것마다 다 잘 되어가고 있고 난 투자도 잘 되고 다 잘 됐어. 약간 그런 모습이었다. 되게 만족스러웠다.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셨네요. 좋아요. 자, 4월 봅시다. 4월은 에이스 오브 스월드 카드 나온 걸로 봐서는 내가 내면에서 뭔가 되게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고 보여지네요. 뭔가 내가 인생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대로 결정하는 그런 시기였고 나는 나한테 결심을 내렸다. 앞으로 이렇게 살 거다. 그렇게 아니면 내가 뭘 시작하겠다. 나는 반드시 뭘 할 거다. 그런 결심이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자, 그 다음 5월 카드. 5월 카드 은둔도사 카드인데요. 아무래도 이 4월의 결정과 어떤 결심을 인해서 내가 홀로 좀 고민을 했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뭐, 사람들과 잘 어울리다가도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주로 찾게 되고 고민하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서 전략을 세우는 시간을 보내셨던 것 같아요. 자, 6월 카드. 태양 카드 떴어요. 고민 후에 실행에 옮긴다. 뭔가 이 강렬한 열정적인, 긍정적이고 열정적이고 창조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사람들과 즐겁게 일하면서 뭔가 그런 성과도 만들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6월달 참 즐거우셨네요. 7월달 볼게요. 7월은 여왕 카드 떴습니다. 여왕은 실무자 중에서 가장 높은 급을 의미하고요. 뭔가 계산에 능하고 시스템을 관리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내면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특히 여왕은 자기 품위 유지를 하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이거는 그대가 내 품위 유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로운 상태를 누리고 있는 거를 이제 의미합니다. 좋은 카드예요. 네. 자, 8월 카드 보겠습니다. 8월 마법사 카드 떴네요. 왜일까? 뭔가 내가 원래 하던 일 말고 새로이 다른 일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취미생활을 시작하거나 하는 등 인생을 다채롭게 즐기는 모습인데요. 사실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새로운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이 많이 생기는 시기다. 그래서 진심으로 나는 다양하게 뭔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그런 시기였다. 그러니까 그런 시기를 보내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9월달 보겠습니다. 에이스 오브 펜타클. 여러분, 9월에 큰돈 들어오네요. 좋네요. 뭔가 내가 버는 것 외에 수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꽁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재물운이 되게 좋은 시기다. 만약에 예전에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내가 미국 주식 투자를 했다. 아니면 해외 쪽으로 투자를 했다. 뭐가 됐든 간에 주식이 아니어도 해외 쪽에 펀드를 한다든지 뭔가 그런 해외 쪽으로 내가 투자를 했다면 되게 좋아요. 특히 좋아. 돈을 많이 버실 겁니다. 자, 그럼 10월달 카드. 10월달 카드 달 카드인데요. 이거는 이제 뭔가 내가 4월에 했었던 결심으로 인해서 가족과 연관돼서 내가 좀 고민이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멀쩡히 잘 사는데 밤만 되면 약간 걱정 많이 들고 잠 못 이루는 날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걱정하실 건 없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거는, 이 걱정들은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80%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한 미리 걱정하는 것, 나머지 20%는 과거에 대한 걱정이거든요. 그러면 답이 나오는 게 뭐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생길 때 어차피 이거 일어나지도 않은 거 내가 왜 미리 걱정하지? 약간 그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과거에 이미 했었던 일이고 지금은 안 이러는데 지금은 아닌데 내가 왜 지금 걱정하고 있지? 자꾸 그렇게 내 마인드 컨트롤을 하셔야 됩니다. 자, 11월 카드. 11월 카드 또 나왔어요. 에이스 오브 펜타클. 11월에 돈 들어옵니다. 뭘까? 되게 재물운이 하반기에 진짜 좋으시네요. 이게 뭔가 내가 걱정했었던 문제가 풀리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이거는 큰 돈이 들어오거나 내가 일에 대한 성과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좋아요. 12월 카드. 12월 카드, 9월 카드 떴어요. 참 너무 좋다. 1년 아주 완벽하네. 진짜. 이 9월 카드는요, 내가 그동안 했었던 일들에 대해서 좋은 소식을 듣는다는 거예요. 뭔가 좋은 정보를 듣거나 좋은 제안을 들으실 수가 있고, 만약에 회사에 다니시는 분이라면 승진 얘기를 들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생이시라면 이때쯤에 합격이나 뭔가 그런 성취에 관련된 좋은 소식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너무 좋네요. 연말이 진짜 아름다우시겠어요. 참 부럽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올 운명적인 변화는 무엇인지, 또한 그 변화를 통해서 올 중요한 기회를 잡기 위한, 제대로 잡기 위한 조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머니에이스 카드 나왔네요. 이거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다 저희 재물운 그대들에게 올해 한 해가 재물운이 따른다는 걸 보여주네요. 그리고 이거는요, 또 뭐랄까,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충분하고 적절한 리소스가 이미 갖춰져 있고, 그게 없다고 생각해도 내가 하면서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너무 좋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카드 한번 볼게요. 마이너트리움이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신의 오른쪽에 존재한다는 절대적이며 이해할 수 없고 거의 존재하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예전에는 기록된 적 없었던 우주의 수수께끼 같은 존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카드 자체는. 그러니까 이 카드 자체가 나온 게 좀 희귀한 거예요. 되게 희귀한 거고, 뭔가 어떤 절대적 신의 가호가 따르는 변화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확률적으로 낮은 확률의 그런 것들을 가진다. 그거는 올해는 뭐라도 시도를 해라. 그러면 좋은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칼라 카드 한번 보시면 퍼플 2번 카드 나왔는데, 퍼플이라는 카드는 내면의 세계에 집중하는 것. 여러분은 되게 예민하고 민감하며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올해는 특히 그런 면에 집중한다면 더욱 운명적인 변화와 중요한 기회를 캐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2번 카드라는 것은, 이 숫자 2번이라는 것은 내가 내 내면에 대한 집중이 한층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안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이럴 때는 뭔가 불안해지면 더 불안해져. 그리고 우울증이 깊어지고 고독해진다. 여러분이 종교가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종교에 더 이게 종교적으로 더 그릇이 깊어질 수가 있고요. 만약에 종교가 없다, 명상하세요. 명상. 그냥 10분이라도, 아니 단 5분이라도. 그러면 되게 좋다. 아니면 산책도 좋아요, 여러분. 산책도 좋고요. 그러니까 내 내면적인 대화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 내면의 대화를 긍정적으로 이끌어가야 된다는 점. 그거를 그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언 카드 볼게요. 올해의 조언 카드: release, to let go, to say goodbye, to set free, to live, to move on, and move forward. 이게 뭐겠어요? 집착을 하지 말고 모든 감정을 내려놓는다면 운명적 변화를 맞이하는데 도움이 된다. 우울함과 부정적인 감정은 물론이고 강하게 열망하는 마음조차도 내려놓아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강하게 원하는 느낌은 뭔가 그건 내가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행동할 때 쓰시면 돼요. 난 이거 강하게 원하니까 이거 행동할 거야. 이렇게 쫙쫙쫙쫙 가시는 그 추진력에만 쓰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마음은 내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냥 그 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저 노력하고 행동한 후에 모든 통제를 내려놔라. 집착도 내려놔라. 그러면 운명적으로 변화가 찾아오고 외부의 의도가 여러분의 목표로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예요. 네.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게 설명이 될 수가 있고, 뭔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운명의 변화가 찾아오는 시기는 딱 봐도 보이잖아요. 근데 이때 9월, 11월, 딱 하반기 잘 지켜보시고 12월도 괜찮아요. 정말 뭐랄까, 아름다운 한 해군요. 그렇다면 자, 여러분 2023년 남은 4달 그동안 노력에 대한 보상 받으시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빨간돌 궁예질 마치겠습니다.